자, 월요일 순서도 서둘러 가봅니다. 객장 전문가와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파워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부터 확인해드리고 시작합니다. 먼저 박재영 연구원입니다. 현대공업과 팜스코가요 21% 그리고 15%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드코프와 부강약품 나란히 6%대, 영흥철강만이 약세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2.01%입니다. 다음 이석호 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9.27%까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원익 IPS, 그리고 풍산, 롯데케미칼, 현대미포조선 플러스 수익입니다. 두산인프라코는 약보합, 신한지주는 약세입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3.44%입니다. 신영목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크리스탈 6%대, 환인제약 5%대, CGN은 1%대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요 마이너스 2%대까지 낙폭을 상당히 많이 축소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0.01%입니다. 황범경 차장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동원개발이 14.03%, 성창기업지주가 지난 금요일에 5% 비중 추가 매수됐죠. 매수단가 변경됐습니다. 블루콤 역시 추가 매수되면서 모두 20%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MK트렌드는 손절 처리됐습니다. 누적 수익률 10.69%입니다. 네, 출연자별 수익률 확인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이지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 이어 박재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보유적인 포트폴리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리뷰부터 해볼까요? 현재 영흥철강만이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전일 금요일날 조금 하락을 하면서 네.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일단 포트폴리오의 변경사항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종목은 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인 종목인 영흥철강을 좀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이 없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는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정고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깨고 내려가면서요. 기술적으로 조금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야 이제 고점을 다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끌고 가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흥철강 지금 매도하는 것은 이제 현금 보유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 현재 주가 자체는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은 뭐 꾸준히 오래 보셔도 무리는 없는 상황인가요? 네, 별로 이렇게 뭐 주가 추세 자체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현금 비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손절 처리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 이 포트가요 95% 꽉 차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흥철강 10% 매도를 하면은 그래도 15% 좀 현재 현금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 오늘 어떤 종목을 그렇다면 신규로 담으실 예정입니까?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제가 뭐 저번 주 월요일 날 안내를 드릴 때 자동차 부품주를 좀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상승 흐름이 뭐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적이 좋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일어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창 오토텍이라는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언급해 주셨던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성창 오토텍 선정을 해주셨다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매력적이셨나요? 일단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자동차 부품주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자동차 부품주로서 그러니까 가격적인 밸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졌는데요.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매출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투자를 계속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중국에도 짓고 국내에도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자료를 좀 보시면요. 제일 위에 수익을 보시면 수익은 계속 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1년도에 570억이던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면서 1180억까지 늘어났고 작년에도 1480억까지 늘어났는데 밑에 그 영업 이익을 보시면요. 86억 원에서 53억 원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판관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시면 110억에서 150억까지 40억이나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별로 좀 보면 경상 연구비가 13억이나 늘어났고요. 네. 급여가 8억이 늘어났습니다. 채용을 2배 이상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도 한 9억 원 정도 늘어났고, 감가상각비도 2012년도에 26억 하던 감가상각비가 37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것은 매출만 늘어나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늘어나면 뭐 감가상각비, 지금 성창오토텍이 투자를 진행한 게 2012년도부터였습니다. 2012년도였으니까 이제 한 뭐 2년 반,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많이 줄어들 만큼 줄어드는 이제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다면 영업이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출에 따른 성장통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 부품주 중에 성창 오토텍 어느 정도 낙폭도 좀 컸었던, 그러면서도 향후 이제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 없이 실적이 또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업을 선정해 주셨다는데,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기업, 이 성창 오토텍 보니까 이 전기차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테슬라에 예. 부품을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뭐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테슬라에 진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네. 2차 전지 업체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라 비스테온 공조를 통해서요, 인버터라는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인버터라는 것은 직류,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는 직류 전압입니다. 이 직류 전압을 교류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전기차의 정확한 충전을 유지를 해주고요. 회생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는 이제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라 비스테온 공조를 통해서 현대 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에도 작년도부터 계약을 체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K5 하이브리드 모델에 납품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요. 향후 전기차 시장은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대는 뭐 수소차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은 이제 전기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기차가 시장이 커진다고 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인버터의 매출이 많이 좀 늘어나서 동사의 실적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호, 그렇다면 실적 전망 자연스럽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적은 사실 커버리지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회사 측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이제 올해 매출은 1,800억 원을 예상 실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좀 뭐 높게 잡을 수는 없고 한 6% 정도만 가정할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40억 원이거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100억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PER로는 5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업종이더라도 평균 한 7배에서 8배 정도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PER이 4배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비중 어느 정도로 해서 편입을 하실 것이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사실 실적 확인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 늘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입 비중은 5% 시가로 편입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뭐 2분기 실적이라든지 당장 나오는 실적에서라도 좀 증가를 한다면 추가적인 편입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밸류에이션 6배 정도를 받는 8,2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이중바닥형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인 5,200원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여러모로 좋아지고 어떤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약간 또 신중한 차원에서 한 5%만 먼저 담고 추이의 흐름에 따라서 또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해보시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